x에 대한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라고 했죠. 예. 근데 얘는 어차피 3차 방정식이에요. 그런 거 아니? 예. 무지성 전개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왼쪽을 이렇게 한번 바라볼까요? 오른쪽을 이렇게 한번 바라볼까요? 그러면 얘랑 전개한 것과 얘랑 얘를 전개한 것은 이 양변에 쏘가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전개해야 되는 대상은 이것으로 줄어듭니다. 물론 이 생각하는 것보다 무지성 전개가 좀 더 빠를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만 항상 얘기하잖아. 머리를 좀 더 사용하는 풀이가 좋은 풀이라니까. 연습할 때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 이거 왜 못 봤지? 다음번에 보려고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전개해 보시면 이러한 형태의 식이 얻어지고요. 미정계수가 포함되어 있어도 3차 방정식의 근을 구체적으로 묻는 문제는 반드시 1차 인수를 갖는다 라고 했고, 그런 면에서 미정계수가 포함되어 있는 케이스가 오히려 1차 인수를 찾기가 더 쉽습니다. 알겠죠? A 넣어보시면 0 되는 거 확인되실 거고, 얘를 인수분해 해보시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근데 얘가 중근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근은 겹치는 근의 총칭이 아닙니다. 중근이라는 건 이 중근에서 2를 생략한 말이에요. 그래서 딱 2개가 겹치는 근만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3개가 겹치면 3중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근을 찾을 때 이거는 0에서 찾는 거긴 한데, 얘가 첫 번째 A와 A가 아닌 다른 한 근을 간 케이스, 두 번째 X는 A가 아닌 중근을 갖는 케이스,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서술형이잖아요. 이런 문제는 사실 서술형 나오기 아주 좋은데, 이 서술형으로 중근을 다룰 때 이 케이스 분류할 때 이런 커멘트를 똑바로 안 쓰면 감점 당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3중근을 방어하는 관점에서 쓰시면 돼요. 3개가 겹치면 안 되잖아. 이런 관점에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첫 번째 케이스 먼저 바라보시면, A가 일단 근이라고 했으니까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되잖아요. 대입해보면 3A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1은 0이 나옵니다. 여기서 A값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1과 3분의 1이 나오는데, 뭐 확인해야 돼요? 이걸 직접 넣었을 때 중근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죠. 판별식 확인해야 되고, 아니면 실제 숫자를 넣어서 확인해도 됩니다. 근데 확인해보면 이 3중근이 불가능해요. 실제 서술형이면 이 3중근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서술해야 될 수도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생각하겠습니다. 두 번째, 판별식 어차피 밑에서 보게 되기 때문에 밑에 판별식 보시면 이게 0이고요. 정리하시면 이렇게 나와서 A가 마이너스 3분의 5하고 1이 나오거든요. A가 마이너스 3분의 5일 때랑 1일 때를 넣어보시면 이게 A가 근이 겹치지 않아요. 얘도 3중근이 불가능합니다. 이것들 다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다 확인하시면 여기 나온 건 다 됩니다. 다 돼서 답은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는 거고, 이 문제는 나올 것으로 굉장히 예측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문제는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 미정계수를 포함한 3차 방정식이고 중근 가질 조건을 물어보면 서술형 출제했을 때 감점하기 아주 좋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 굉장히 입맛
당기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게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반드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형태로 나와도 나는 이걸 맞추겠다.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고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방정식의 해를 x1, x2, x3, x4라고 하고 이건 이제 뭘 묻는 문제냐면 오늘 실무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을 텐데 x의 4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 이번 실무 저번 실무 때 쌤이 뭐 하나 잘못 푼 게 있었어요. 그 뭐였죠? 그 최소값 문제 9분의 7이 아니고 최대값 문제 9분의 7이 아니고 9분의 2였는데 9분의 1? 9분의 2 9분의 2 아니 2번 9분의 2 9분의 2였는데 그건 좀 이따 다시 얘기하죠. 일단 이거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를 수정했어요. 근데 오늘 것도 제가 또 틀렸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찾아주면 돼요. 왜냐면 진짜 답에 대한 정보가 1도 없어서 내가 검사를 계속 하고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내가 풀이는 맞게 써놨더만 그냥 답만 이상하게 써놨더만 아무튼 뭐 그렇고 얘를 인수분해하면 좀 이따 제가 이제 문자 발송했으니까 시험 다시 돌려드릴 거거든요. 그거 보시면 뭔 문제가 잘못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식의 모양을 이미 알고 있어야 여기다 잃는 거구나. 그럼 여기다 잃는 거랑 똑같은 거다. 이런 관점에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A는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가 나오죠.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로 x1에 대해서 이제 이런 거는 저랑 같이 오래 수업을 들어서 이상한 짓 안 할 것 같고 얘는 오히려 이상한 짓을 하던 애들도 안 할 것 같은 그런 복이죠. 근의 의미를 사용해서 이렇게 쓰셔야 되죠. 그리고 얘는 어차피 0일 거 아닙니까? 제가 3차항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B는 8이다. 그럼 답이 3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여기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선생님 4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 관계는 교육과정의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도 응용 못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죠? 이 근 가지고 이걸 전개했을 때 생각해보면 되잖아요. 계수 비교로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연립방정식의 해가 무수히 많을 때 실수 A의 곱을 구하시오. 얘는 이제 약간 좀 독특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것은 해가 무수히 많은 거 우리는 뭐라고 하죠? 그 상태 자체를 뭐라고 불러요? 부정이라고 해요. 이 부정은 아니 부자의 정할 정자입니다. 해가 너무 많아서 뭐 하나로 딱 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부정이라는 글자를 보면 부정 땡땡땡이 떠오르죠. 부정 땡땡땡 누구예요? 그렇죠. 부정방정식. 우린 뭘 부정방정식이라고 불렀죠? 방정식에서 해를 확정하려면 반드시 미지수의 개수와 식의 개수가 같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식의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보다 하나 적으면 해를 확정할 수 없고 우리는 걔를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원칙은 뭐냐면 연립방정식에서 해를 정하고 싶다. 그럼 미지수의 개수만큼 식이 있어야 돼요. 그럼 x, y, z 3개의 미지수가 있잖아요. 그럼 식은 몇 개 있어야 돼요? 3개 있어야 돼요. 그럼 이게 식 3개로 보이지만 사실 3개가 아니다. 이런 뜻인 거죠. 얘가 부정방정식이다라는 말이니까.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식과 이 식은 확실히 다른 식이잖아. 맞잖아. 그러면 여기 지금 뭐 A제곱 섞여 있는 얘가 이 식과 같은 식이 되든지 아니면 얘가 이 식과 같은 식이 되든지 하면서 부정방정식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얘 상수항이 없어서 이쪽으로 둘 다 같은 식이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얘가 특이한 거죠. 특이한 거고 그런다고 해서 문제를 못 푸냐? 그러진 않습니다. 어차피 대입이라도 통해서 식을 없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얘가 상수항이 없으니까 쟤를 y에 대해 정리해버리자.
그러면 3a의 4제곱 x 더하기 a의 제곱 z 이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y자리에 이걸 넣을 수 있죠? 이걸 대입을 해서 하면 두 가지 식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가 소거된 상태인 거죠, 그러면 3a의 4제곱 더하기 1x 더하기 a의 제곱 더하기 2 z 더하기 3은 0하고 그 다음에 3a의 4제곱 더하기 1 x 더하기 a의 제곱 더하기 1 z 더하기 2는 0 이렇게 나왔거든요. 하나에 소거하고 나니까 레벨이 바뀐 거죠. 이제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방정식이에요. 얘가 부정방정식이라서 원래 것도 부정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두 개의 식이 아니고 몇 개의 식이다? 하나의 식이다. 그럼 같은 식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상수항이 하나는 3이고 하나는 2니까 뭐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기만 맞춰주면 될 것 같은데 2a의 제곱 더하기 4 이게 3a의 제곱 더하기 3하고 같으면 되죠. 왜냐하면 식이 같다는 얘기는 개수의 b가 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개수의 b가 일치한다라는 관점에서 a의 제곱은 1이니까 a는 뿔마 1이어서 곱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문제 풀이를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네. 저렇게 위 아래 안 정리하고 처음부터 위에 있는 거 아래 있는 거 해갖고 상수항 없앤 다음에 대입을 그래도 돼요. 네, 똑같은 얘기예요. 네, 똑같은 얘기고 왜냐면 어쨌거나 이걸 변형해서 만든 식이 겹치는 게 발생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세 문자를 확정하지 못한 상황만 되면 되는 거라서 그건 어떻게 해도 상관없고요. 네. 그냥 대원칙은 뭐냐면 세 개의 미지수를 결정하고 싶니? 그렇다면 서로 다른 세 개의 식이 필요해. 그냥 이겁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부정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좌표 평면 위에 연립방정식의 해. 자, 순서상 x, y를 좌표라는 점 4개 그냥 연립방정식의 해가 4개란 말이잖아요. 맞아요? 예. 4점이 꼭지점인 사각형의 면적까지 물어볼 필요가 있었나 싶은데요. 그죠? 이거는 연립방정식의 형태 중에서 무슨 형태? 대칭형이라고 불러요. 대칭형. 연립방정식이 이제 우리가 그 두 문자의 연립방정식 기준으로 보면 유형 분류를 좀 시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형을 좀 외우고 계시면 조금 빠른 대응이 가능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뭐 내신 시험 봐야 되니까 유형을 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두 문자의 연립방정식이 이제 1차식 레벨과 2차식을 연립하는 게 있는데 이건 아무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1차식 대입하면 되니까. 맞아요. 근데 이게 존나 중요한 얘기예요. 2차식과 1차식을 연립을 하는 게 왜 쉬워요? 1차식을 대입하면 되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2차식과 1차식을 연립하는 게 왜 쉬워요? 1차식을 대입하면 되니까. 누가 있으니까? 1차식이 있으니까. 자, 그럼 상황을 바꿔서 2차식과 2차식이 우리에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1차식이 있으면 쉬워지는 거잖아요. 1차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가 1차식만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첫 번째 유형으로 보통 분류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두 번째, 최고차항을 소거하면 1차항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1차식이. 그거 두 번째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 번째가 좀 특이한데 두 식을 적당히 섞어서 상수항을 없애버리니까 다시 두 문자에 관한 1차식을 인수분해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개 다 목적이 뭐냐면 두 문자에 1차식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걸 왜 만들려고 하냐면 1차식과 2차식은 졸라 쉬운데 1차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차식을 만든다는 목적으로 생각해보면 딱히 유형 분류를 할 필요는 없는데 이런 생각을 스스로 잘 못한다면 유형이라도 기억하는 게 좋죠. 근데 저는 그냥 1차식을 만든다는 그 목적을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1차식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 그리고 얘는 2차식과 2차식이 되게 독특한 아이인 게 1차식이 안 만들어진 아이예요. 그럼 이 문제 못 푸냐라고 하면 아니요의 특징이 있어. 무슨 특징이 있냐면 두 식이 모두 다 x, y에 대한 대칭식이에요. 두 문자에 관한 대칭식은 두 문자의 위치를 바꿨을 때 식의 변경이 없으면 두 문자의 대칭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2차식과 2차식의 연립 중에서 네 번째 유형으로 분류하는 책들이 많고요. 대칭형 꼴의 경우 이렇게 말합니다. 얘는 1차식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이죠. 근데 얘는 대칭식의 특성을 살려서 x 더하기 y와 xy만 나타나게 식을 변형합니다. 왜 그런 짓을 하냐면 x 더하기 y와 xy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으로 생각해낼 수 있잖아요. 무슨 말 이해되죠? 네, 그래서 대칭형 구조는 식을
이렇게 바꿔주면 2차식만 쓸게요. x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2배의 x 더하기 y 마이너스 2xy는 3이다. 그리고 x 더하기 y 더하기 xy는 1이다. 근데 이거 졸라 웃긴 게 이렇게 딱 써놓고 보면 이미 깨달은 거 같지 않냐? 선생님 제가 이걸 한 문자로 보고 이걸 한 문자로 본다고 하면 얘는 그 문자에 대한 2차식인데 얘는 1차식인데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2차식과 1차식은 졸라 쉽다고 했잖아요. 1차식 대입하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칭형 구조임을 보기만 하면 이게 갑자기 뭘로 바뀌는 거예요? 2차식과 1차식의 연립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막 뭐 U, V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는데 야 그런 거는 진짜 눈 나쁜 애들이 하는 거야. 그냥 이게 개별의 문자로 보이기만 하면 그런 짓을 할 필요가 없잖아. 있어 없어? 없죠. 그냥 얘 소거해버리자. 맞잖아요. 네, 마이너스 뭐 xy가 1 마이너스 x 더하기 y니까 그러면 x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4 곱하기 x 더하기 y 마이너스 5는 0 이게 돼버리고 1에 비해서 그냥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x 더하기 y는 1이거나 또는 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5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1차식이 있기 때문에 이때 xy는 얼마? 0이고 이때 xy는 얼마? 6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걸 알고 나면 이 각각이 2차 방정식의 해가 되잖아요. 근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굳이 2차 방식 작성하지 않아도 1, 0과 0, 1이 된다는 걸 그냥 할 수 있죠. 두 번째 것도 굳이 작성 안 해도 합이 마이너스 5이고 곱이 6이니까 3하고 2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마삼마이하고 대칭형이니까 마삼 위치를 바꾼 것까지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예. 이 넓이 구하는 건데 이거 이제 아마 신발끈 탈을 배웠고 그걸로 하실 것 같고요. 직사각형이니까 그려보면 마삼 마이 마삼 평사 아니에요? 평사? y는 x의 대칭인 평사인 것 같은데요? 그지 않냐?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저 같으면 그냥 1,2를 기준으로 얘랑 삼각형 구한 다음에 2분의 1 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평행이동하면 0,0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마사, 마삼 그리고 마삼, 마사 되죠? 그럼 이때 면적이 얼마죠? (2분의 7) 이냐? 머리가 나빠졌어 이렇게. 모양이 좀 이상하네. 마삼 마이 마삼 001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구나. 그냥 그림 그려서 삼각형 2개 해서 빼시거나 아니면 사각형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맞는데 저도 신발끈 쓰지 말라고 하는데 그냥 썼거든요. 귀찮아서. 네. 그냥 신발끈으로 하세요. 신발끈 모르는 친구 있나? 내가 못 쓰게 해가지고. 하여튼 뭐 삼각형을 쪼개서 하시든 뭘 하시든 알아서 그냥 면적 구하시면 되고 면적 6 나옵니다. 네. 면적 구하는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17번. 근데 원래 신발끈 왜 못 쓰게 하냐면 교육과정에서는 삼각형의 면적을 삼각형 2개를 쪼개서 하게끔 시킨단 말이야. 오각형도 삼각형 3개를 쪼개서 하게끔 시키고. 그래서 그냥 교육과정 준수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 신발끈 공식은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이지만 볼록 N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공식이라서 사실 사각형이든 오각형이든 육각형이든 한 번에 면적을 구할 수는 있어서 좀 편리하긴 하죠. 대신에 우리가 증명할 수가 없어서 못 쓰는 거지. 알겠죠? 예. 세 양수 x, y, z에 대해서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값을 구하시오.
이거를 그냥 더해버리면 나오는 거 아닌가? 이건 누가 봐도 식이 나 좀 더해줘라고 적혀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누가 봐도 나 좀 더해주세요 라고 적혀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양수합이니까 9다 이런 얘기고. 근데 이런 걸 보시면 이런 건 무슨 유형입니까? 이게 무슨 유형이 어디 있어?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유형을 벗어난 문제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잖아. 연립방식 해결 구하는 관점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의 대응력이 중요한데 이 대응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식에 대한 관찰에서 나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유형 위주로 학습하니까 문제 자체는 관찰을 하지만 식은 유심히 보지도 않거든. 이걸 다 더하면 x제곱 y제곱 z제곱 하고 2xy 2yz 2zx 됐으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z 전체의 제곱이 나올 거고 내가 구해야 하는 건 x, y, z가 아니잖아요. 그냥 이 세 개 합일 뿐이잖아. 이 세 개 합에 관한 2차 방정식 나오는구나 라는 걸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단 말이죠. 이게 뭘 기억해서 푸는 겁니까? 그냥 문제를 보고 특징을 살려서 만들어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넘어가고요. 얘가 실근을 가질 때 K의 범위를 구하시오. 일단 근본적인 풀이는 이제 고등 4이니까 연립방 정식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분수함수 풀고 싶지 않냐? 별로? 한번 해봐요. 네. 이걸 분수함수를 푼다고 하면 이제 왜 이걸 보면 분수함수가 떠오르냐면 고등 4는 사실 이제 교육과정은 지금 초과한 상태인 거죠. 2학기 내용이니까. 근데 고등 하에서 다루는 분수함수는 반비례 곡선이잖아요. 반비례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뭘 반비례라고 해요? 뭐가 반비례예요? 정비례와 반비례 배웠잖아요. 중학교 때. 뭐가 반비례예요? 네? 그렇죠. 곱이 일정한 두 변수의 관계. 그러니까 이게 분수함수 형태로 쓰여져 있지 않아도 곱이 K로 일정하잖아요. 오, 이건 분수함수군. 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정비례를 마찬가지예요. 정비례는 몫이 일정하죠. 반비례는 곱이 일정하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그걸 이제 중학교 레벨에서 그렇게 설명하면 애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x가 2배, 3배, 4배 되면 y도 2배, 3배, 4배 되는 관계가 정비례고 x가 2배, 3배, 4배 되면 y가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되는 관계가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게 좀 간략하게 좀 정리가 안 되는데 이제 여러분 정도 되면 그냥 정비례는 몫이 일정하고 반비례는 곱이 일정하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런데 얘를 분수함수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거잖아요. 여기 이제 마삼하고 y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점근선이에요. k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 1이 있고 여기 어딘가 2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두 번째 함수의 점근선인 거죠. 만약에 얘들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 아이다 라고 하면 식은 지금 벌써 있어 버리잖아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근데 K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 경우는 무조건 교점이 발생하겠네. K가 아무리 멀어져도 무조건 발생하는 거죠. 음수 무조건 됐고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럼 다시 아까 양수 레벨로 돌아가서 양수일 때 좀 재수가 없으면 K가 충분히 커가지고 여기가 점근인데 이렇게 좀 멀리 갔어 얘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얘도 좀 이렇게 멀리 왔어 이렇게 그러면 근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근이 없어지는 순간이 언제인지를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가까운 데에서 점점 멀게 하면서 생각해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쪽에 있는 애랑 이쪽에 있는 애는 일단 신경 쓸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쪽에 있는 애가 이렇게 가고 이쪽에 있는 애가 이렇게 오면 이제 해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경계점에 누가 있는 거냐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서 접하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를 추측을 할 수 있죠. 그렇지 않니? 얘가 마3, 마이고 얘가 1, 2인가요? 기울기 1이죠. 기울기 1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 레벨 위에 여기 있는 점이 곡선의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이 둘의 중점 아닐까? y, 0 y, 0 지날 때 k가 얼마예요? 4죠. 그죠? 더 멀어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답은 4보다 작게 나갔다. 진짜 만약에 객관식이면 이렇게 푸는 게 훨씬 편할 텐데. 그죠? 예. 계산을 통해서도 풀이는 해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강의실에는 분수함수를 못 쓸 만한 학생이 없기 때문에 분수함수를 써가지고 좀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찾아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연산으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식은 xy. 이제 그래프 안 쓸 거니까 전개해야지 뭐. 3y 더하기 6은 k고. 두 번째 xy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더하기 2는 k다. 그래서 k를 소거일 시도할 수 있죠. 둘이 빼가지고요.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1은 0을 얻나요? 그죠? 그럼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거를 아무데나 대입하시면 돼요. 여기다 대입할게요. x 더하기 3 그리고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k다. 정리하시면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 마이너스 3은 0이고 얘가 실근이다. 이건 만족하겠죠? 뭐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분수함수 하는 건 좀 익숙해지면 어차피 점근선의 교점이다 라는 거 알죠? 그러니까 점근선 두 개 있을 때 중점이다. 점근선의 교점의 중점을 지날 때가 경계다. 이걸 알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빠른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거의 샤프 없이도 풀 걸 좀 익숙해지면 그런 느낌이다 라는 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번 n은 자연수, p는 소수이고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자연수일 때 n 더하기 p는 얼마냐? 자연수와 소수 조건이 있습니다. 얘는 이미 소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인수분해해서 문제를 푼다는 생각은 안 하셔야 돼요. 아니 인수분해를 해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자연수나 소수 조건이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한 근이 자연수일 때 매우 중요한 힌트입니다. 이 한 근이 자연수라는 말을 보고 p를 제외한 모든 항은 x를 인수로 갖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얘기인가 선생님? 졸라 의미가 있죠. 이렇게 바꿔버릴게요.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좌변의 모든 항이 x를 인수로 가지면 우변도 x를 인수로 가져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x가 될 수 있는 것은 1 또는 p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x가 자연수라는 조건이 되게 중요한 거죠. 이해되시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자연수 근이 1일 때 먼저 해보면 1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죠? 이래야 되고요. 여기 정리해보시면 2에는 뭐가 되냐면 4-p가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2를 인수로 갖고 있고 2를 인수로 갖고 있으니까 2를 인수로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p는 짝수예요. 근데 p는 소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소수인 짝수는 유일하죠. p는 2입니다. 그리고 n은 1이죠. 그럼 n 더하기 p는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자연수 근이 p다 라고 하면 p 세제곱 더하기 np제곱 더하기 n-5p
더하기 P는 0인데요. 정리해봐야 P 날릴 수 있잖아요. P를 약분할 수 있다고요? 어디 갔니? P를 약분하면 P의 제곱 더하기 NP 그리고 더하기 N-1은 0인데 이거 N은 4라고 합시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게 이제 N하고 P니까 그냥 뭘 적당히 갖다 집어넣어도요. 예, 이걸 만족하는 소수 P와 자연수N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예. 만족하는 소수 P와 자연수 N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P가 2라고만 잡아봐도 P의 제곱 이미 4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왼쪽은 4보다 무조건 큰 상태인데 4하고 같을 수가 없잖아. 이해돼요? P는 그럼 2를 넣을 수도 없잖아요. 제일 작은 소수를 넣는데도 말이 안 되는데 그럼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답은 3으로 확정되겠습니다. 물론 실제 시험에서는 첫 번째 케이스 먼저 했는데 답 나오면 그냥 3 체크하고 가면 됩니다. 다른 게 될 리가 없어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번 보겠습니다. y는 x의 제곱과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가 만나는 두 점을 PQ라고 하자. PQ 사이에서 y는 x의 제곱이 한 점 A와 곡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x 위 한 점 C를 잡고 정사각형을 만들었다고요? 직선 PQ는 어차피 이제 곡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괜찮은 것 같고, 근데 이게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보시면 안 되고 만나는 두 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만나는 두 점 우리가 바로 확인되거든요. 뭐예요? 0하고 1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뭐 P는 0,0이고 Q는 1,1 이렇게 확인이 바로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확인이 되면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 정사각형을 만들었다. 그러면 문제 다 푼 것 같은 느낌인데, 왜냐면 얘가 y는 x를 지납니다. 그죠? 예, 그림을 그래서 보여주긴 할 텐데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x의 제곱 웬만큼만 그려도 되죠? 맞잖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도 저거 1,1 꼭지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것 같은데, 예, 뭐 중요한 건 그렇고, 여기에다가 정사각형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제 마음대로 그리는 거 약간 그림 이상할 수 있어요. 됐니? 여기 이 점을 a, a 제곱이라고 잡으면 얘가 y는 x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얘는 a 제곱, a여야 되지 않니? y는 x를 대칭해야 되니까. 그럼 얘가 저 이차함수 있다를 가지고 a를 알 수 있겠네요. 이해됐죠? 예. 마이너스 a의 4제곱 더하기 2a 이게 a여야 합니다. 그럼 a의 세제곱, a는 어차피 0은 아닐 거니까요. 예. a 제곱이에요. 예. 2a 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은 0입니다. 예, 1 인수로 가지니까 인수분해 시도하면 a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니까 플러스 a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지금 1,2 대라서 a는 1도 아니거든요. 예. 0과 1 사이 값을 고르면 a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가 되겠다 라는 거 알겠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런 짓을 왜 하고 있지? 한 변의 길이죠. 근데 해야 된다. 그 내용이 안 써지네요. 예. 한 변의 길이는 a-a 제곱이죠. 예. 그 의미를 굳이 사용하면 a 제곱이 마이너스 a 제곱이 a-1이니까 이걸 2a-1로 처리할 수 있네요. 그죠? 예. 그러면 루트 5 마이너스 2가 한 변의 길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교점이 0,0이고 1,1인 걸 알고 시작하면 되게 좀 쉽게 볼 수 있죠. y는 x가 바로 뜨면서 아 이거 y는 x의 대칭 이용하는 거구나, 이렇게 바로 풀이를 가는 거죠. 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0이 아닌 세 복소수 알파, 베타, 감마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재밌네.
이게 약간 비틀긴 했지만 뭐 그렇게까지 많이 비틀지도 않았어요. 봐봐. 알파랑 마이너스 베타랑 감마는 물론 이 과정은 생략하고 바로 방정식이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의 세근이라고 해봐요. 이 0이 아닌을 굳이 붙여주는 걸 보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럼 알파분의 1과 마이너스 베타분의 1과 감마분의 1은 dx의 세제곱 더하기 c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0의 세근이 됩니다. 그럼 가나에 쓰여진 말은 세근의 합이 둘 다 0이라는 얘기니까 여기는 뭐라고 써있는 거냐면 b는 c는 0이다라고 써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네. 따라서 알파랑 마이너스 베타랑 감마는 ax의 4제곱 더하기 d는 0의 세근입니다. 근데 어차피 이걸 a로 나눠서 상관없잖아요. 맞아요? 그냥 뭐 최고차의 개수 1로 만들어도 상관없잖아. 세제곱인데 왜 4제곱이었었니? 세제곱이에요? 네. 그래서 1로 만듭니다. 1로 만들면 x의 세제곱, d는 더하기 a분의 d라고 쓰지 마시고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맞죠? 예. 세근의 곱은 부호 반대로 나와야 되니까. 이 말은 알파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다라는 얘기고, 베타의 세제곱도 마이너스 베타의 세제곱이죠? 예. 알파 베타 감마라는 얘기고, 감마의 세제곱도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는 마일이고 얘는 마일이고 얘는 1이 되죠. 답은 마일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계수 역전에 관해서 조금 심도 있게 물어본 문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보고요. 계수 역전 그동안 꾸준히 잘 쓰고 계셨으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레벨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4번 보겠습니다. 4차 방정식의 한 허근 알파와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과 같다고 하자. 근데 이 4차 방정식은 인수가 바로 발견되거든요. 인수분해 좀 해서 관찰하는 게 좋겠죠. 얘를 인수분해 하면 이거예요. 그럼 저 알파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오메가일 뿐이잖아요, 지금. 그죠? 예. 근데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주기 싫은 거지. 그럼 금방 눈치 깔 것 같으니까. 뭐 어쨌거나 발견을 했고요. fm,n도 그러면 저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오메가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오메가의 성질을 이용해서 좀 줄여볼 수 있을 텐데 1 더하기 알파의 제곱은 마이너스 알파의 m제곱이라고 써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바 분의 1의 n제곱이라고 써도 될 것 같은데 알파와 알파 바의 곱은 1이기 때문에 이걸 마이너스 알파의 m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알파의 n제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건 지금 마이너스 알파의 거듭제곱을 관찰을 하는 건데 그냥 둘 다 쓰죠. mn이 다르다. 하나만 써놓고 하면 좀 헷갈릴 것 같아서 마이너스 알파 m제곱 쭉 나열을 해보면 마이너스 알파,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1, 알파,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1, 반복이죠.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요. 당연히 마이너스 알파의 n제곱도 똑같겠죠. 똑같은 거 그냥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일한 위치를 볼 게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숫자입니다. 똑같은 숫자인데 얘가 지금 보면 1, 2, 2, 3, 3, 4, 15, 16이라니까 이렇게 더하란 말밖에 더 돼요. 이게 지금 그런 거 같습니까? 뒤에 게 숫자가 더 크다 이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의 n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알파의 n 더하기 1을
관찰을 하면 문제를 풀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첫 번째 거는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알파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는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에는 알파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는 다시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더하기 알파. 부호만 바뀌는 것 같은데요?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1. 이렇게 반복이겠죠. 그죠? 예. 근데 이렇게 반복된다고 하면 얘들 다 더했을 때 합이 0입니다. 왜냐면 앞에 3개하고 뒤에 3개가 절대값을 갖고 부호만 반대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저게 지금 15개를 물어봤거든요. 그럼 3개만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 3개라는 건 요 앞에 3개만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는 거 맞나요? 예. 그래서 주어진 식은 저 앞에 3개만 계산해 보시면 뭐 남죠? 2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남습니다. 근데 얘는 2배의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남는다고 해도 되죠. 그럼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4가 남는다고 해도 됩니다. 예. 이제 알파를 그냥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알파가 어차피 뭔지 알잖아. 2분의 y 플러스 루트 3y 마이너스 4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3 뿔마 루트 3y. 그래서 제곱합을 구하라고 시킨 거죠. 이 부호 때문에. 예. 답은 12가 될 거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면 되네. 5번. 얘도 3차 방정식 나와 있는데 인수면 됩니다. x-2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는 0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던 허근 아니니까 좀 주의해야 되고, z 더하기 z반은 1이고 z 곱하기 z반은 2군요. x의 제곱의 개수가 1인 3차식 fx가 다음을 만족한다. 이걸 가지고 3차나 4차 레벨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 결론은. 예, 그래야 뭔가 얻을 거 아니야. z의 제곱 마이너스 z 더하기 2는 0이다. 마찬가지 z바의 제곱 마이너스 z바 더하기도 0입니다. 항상 이렇게 근의 의미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 차수 올려보자. 그럼 z의 세제곱은 z의 제곱 마이너스 2z다. 그런데 저 위의 식 가지고 다시 차수를 내려보면 저게 z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z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이미 여기에서 얘가 얘다에서 하나를 얻을 수 있죠. 여기에 지금 뭐가 있어요? z 세제곱 더하기 2z 더하기 2가 있잖아요. z 세제곱을 집어넣으면 z분의 1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fz 바는 z분의 1이고, 이건 근계수 예에서 2분의 z 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됐죠? 이제 z바의 4제곱 알아봐야겠죠? 얘는 오른쪽으로 2개를 넘겨가지고 제곱을 해버리죠. 이렇게요. 그럼 z바의 제곱이 이거니까 이걸 저기다 집어넣으면 fz가 뭐 남는 거냐? z바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인데 또 이 식을 사용하면 이게 z바분의 1이니까 2분의 z입니다. 그래서 얘는 얘고 얘는 얘다 라는 결론 때문에 fx-2분의 x는 0의 두 허근이 z하고 z파인 거죠. 문제 다 풀었죠? 그러면 fx-2분의 x가 x의 제곱 (3차식)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얘는 학원 2개 갖고 있어야 되니까 얘는 있겠고 나머지 하나 몰라요. 이렇게 있겠죠? 맞아요? 예. 나머지 하나 찾으라고 F0은 6 준 거 아니야? 예. F0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알파인가?
그죠? 이게 6이니까 알파가 마3입니다. 그러면 F2는 4 곱하기 5 더하기 1이네요. 21. 그래서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 그죠? 예, 차수 낮춰가면서 근의 의미를 최대한 활용하는 거. 그러니까 근의 의미를 활용하는 연습이 안 돼 있으면 갑자기 이제 이런 문제에서 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쉬운 문제 레벨에서 마음껏 쓰란 말이야. 쉬운 문제 레벨에서 마음껏 써야 어려운 문제 레벨에서 좀 익숙해져서 시도를 하지. 알겠지? 쉬운 문제에서 알려줘도 맨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러면서 안 쓰고 있다가 어려운 문제 와가지고 그때 어떻게 했더라? 이러니까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 레벨에서 좀 마음껏 사용하세요. 알겠죠? 오히려 더 돌아가는 풀이를 하더라도 더 오히려 쓰려고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고. 실수 XY에 대해서 다음 연립방 정식이 서로 다른 두 쌍의 해를 갖는다. 그래요. 네. 이게 이제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어렵냐면 2차식과 2차식의 연립이죠. 뭘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2차식. 그렇죠. 근데 어차피 이거는 대칭형의 구조가 아니까 일단 대칭형 탈락. 그치? 두 식 중에 하나 이거 인수분해 할 수 있냐? 안 돼요. 알겠죠? 이것도 K를 모르니까 인수분해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안을 뭘 검토하냐면 최고차항이 소거가 돼서 1차식이 나오는 거 안 나와요. 여기에 계속 일치하지만 여기 계속 달라요. 그럼 2차항이 남거든요. 그럼 남은 게 뭐밖에 없어요? 상수항 소거밖에 없어요. 이 문제 풀려면 상수항 소거 말고도 방법이 없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러면 2차식과 2차식의 연립방정식의 내공이 꽤 있는 학생만 이걸 맞출 수 있다는 얘기죠. 상수항 소거가 아니면 답이 없다. 이런 거 알아야 되니까 상수항 소거 시도하기 첫 번째 식에다가 K를 곱해서 라고 쓰고요. 상수항 소거에 대한 뺍니다. 이렇게 됐다고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좀 이제 틀릴만한 포인트가 되게 많이 있으니까 좀 조심하세요. 첫 번째로 뭘 생각해야 되냐면 K가 1인 경우요. 1일 수 있잖아. 네. K가 1이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2y의 제곱은 0이에요. 그러면 y가 0이거나 또는 y는 마이너스 x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우리한테는 확정계수가 있는 식이 이미 있기 때문에 y 0이 나오면 저기다 집어넣으면 여기서 x가 뿔마 1이 나와요. y가 마이너스 x가 나오니까 저기다 집어넣으면 x가 뿔마 2분의 1이 나와요. 맞잖아? 그래서 두 쌍해에 위배되죠. 얘는 해가 4쌍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려면 일단은 K는 1이라고 볼 수 없다 라는 거고, 이거는 X 관점에서 본 거잖아. Y 관점에서도 저기 2차 방식이 아니게 되려면 K가 2일 수도 있겠잖아요. 네, K가 2일 때 더해보면 이거는 굳이 해를 구하진 않겠습니다. 어차피 똑같을 거 아니야. 그죠? 얘도 해가 4쌍이 돼버리죠. 그래서 문제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K가 1이 아니면서 동시에 K가 2가 아닐 때만 다루면 된다 라는 얘기죠. 맞아요. 근데 이게 1이 아니어도 더 깎아봐야지. 이제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거를. 맞잖아. 그치? 이거는 스스로 생각할 수 없다면 풀이를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립방정식을 풀 수 있는 기본이 뭐냐면 결국은 문자가 하나밖에 안 남기 때문이거든. 근데 이건 문자를 하나밖에 안 남게 할 수가 없잖아. 근데 문자가 하나밖에 안 남은 효과를 낼 수 있어. 어떻게? 양변을 y제곱 또는 x제곱 나눠버려요. 그러면 y분의 x가 새로운 미지수 혹은 x분의 y가 새로운 미지수가 되면서 문자가 하나밖에 없는 효과를 냅니다. 그냥 고육지책인 거지. 이거를 머리를 쥐어짜 생각해낼 수가 없다면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특징이 뭐냐면 상수항도 없고 x의 제곱과 xy 항과 y 제곱 항만 있는 경우에 이런 풀이를 시도할 수 있어요.
소거를 하지 않고 소거를 한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문제를 서술형으로 물어보면 여기서 감점 요인이 또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y제곱으로 나눌 거 아니에요, 보통은. 뭐 확인해야 돼요? y가 0일 때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확인했어야 돼요. 이거 다 감점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y에 0을 대입하면 저기 위에 있는 식에, 그러니까 지금 저기 있는 식에다 y 0을 대입하는 거야. 그럼 k가 1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x는 0이어야 되죠. 근데 이 식에 비춰보면 2는 해가 아닙니다. 그럼 해의 관점에서만 생각해보면 y는 0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y제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식 써볼게요. 그러면 k-1 곱하기 y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 곱하기 y분의 x 그리고 2배의 k-2는 0이라는 y분의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단 이 식 잘 봐요. 소거를 하지 않았는데 소거를 한 효과를 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y분의 x는 중근이합니다. 만약에 y분의 x가 두 개의 근을 갖잖아요. 그럼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다 대입했을 때 뭐가 나와버려요? 네 쌍이 나와버리죠? 예. 그래서 중근이어야 되니까 판별식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내시면 됩니다. 정리하시면 7k의 제곱 마이너스 26k 더하기 15는 0이라서 k의 곱은 7분의 15 나오거든요. 예. 그럼 답은 15예요. 예. 이 문제는 상당한 난이도를 갖는 문제입니다. 예. 이런 문제 경험해 본 바 없는 학생이 이걸 시험에서 만났다? 다음 문제로 가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걸 풀기 위해선 사전에 알아야 될 게 꽤 많아요. 꽤 많아서 잠깐 쉬었다 하죠.